청중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차 주제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앞서 진행되었던 1차 토론 때 그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들이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약 설명회는 이미 1차적으로 화요일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약적인 부분도 물론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주제에 맞춰서 이제 주제에 포커스를 한 다음에 주제에 맞는 질문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우들의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호 2번 후보당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부에서는 학우들의 학생자치 기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기호 2번 저희 공존 후보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학생자치 기부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팬데믹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학우분들은 학생자치 기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학생자치 기구가 어떠한 행사를 기획하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우분들이 대다수이며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학생자치 기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자치 기구가 학우분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공존 후보단은 학우분들을 위해 함께하는 공대, 그대 곁에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과대학 학우분들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대학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 보고 및 행사에 대한 홍보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학우분들은 SNS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생자치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우분들은 공식 인스타그램이 팔로우되어 있지 않아 학생자치 기부가 어떤 것을 진행하고 진행할 예정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카카오톡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학우분들은 장문으로 오는 홍보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공존 후보단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홍보를 보완하여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SNS에서 학생자치 기부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 공과대학 캠퍼스대에 앞으로 진행될 행사에 대한 홍보를 포스터 및 팻말 등의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오프라인으로도 게시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학생자치 기구는 학우분들이 다가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학우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는 낮은 자세로 학우분들에게 다가가 기존 학생자치 기구 이미지와는 다르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 형성이 요구됨을 뜻합니다. 이에 저희 공존 후보단은 시험기간 야간 카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여 먼저 학우분들에게 다가가 거리가 없는 학생자치 기구가 될 것이며 관심도를 높여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학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미지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매달 학우분들과 소통하는 것과 더불어 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의 창구를 연다면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소통은 익명성의 장점, 편리한 접근성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하지만 학생자치 기부에 관심이 부족한 학우분들은 소통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공존 후보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과대학 내에 공대트를 설치해 학생자치 기부의 문제 및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게 하여 학우분들과의 더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소통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대트를 통해 보다 열린 학생자치기구의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보다 개방적인 학생자치 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공약 설명회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 저희 공존 후보단은 학우분들에게 다가가 소통창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학기당 한 번 혹은 2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학우분들이 제안해 주신 의견을 가지고 공과대학 모든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우분들이 학생자치 기구와 계속 접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학생자치 기구의 역할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학우분들의 생활에 학생자치 기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저희 공존후보단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후보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 주제, 학우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기호 1번 모멘트 후보단의 자유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비대면 방식의 대학생활과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 온라인 시험, 부분 대면 시험 등 기본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이루리를 통하여 학사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2년 동안 진행되었고 해당 기간 학우분들은 기대하시던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과 및 전공학생회는 행사를 거의 열지 못하고 공과대학 학생회 또한 온라인으로만 행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하지 못한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행사뿐만 아닌 학교에 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단절된 선후배 사이의 관계, 본인이 소속된 전공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학생회를 포함하여 대학교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단은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자치기구는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 변화의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기구는 소통과 경험 제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기구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학생 자치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 학생 자치기구의 존재 목적을 다시 알려야 됩니다.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결국 이러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학생회뿐만 아니라 각 전공학생회, 과학생회, 총학생회 등 많은 학생 자치기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멘트 후보단은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수 있는 학생 자치기구가 되겠습니다. 단순 즐기는 행사와 더불어 헌혈, 봉사활동 등 함께 공유하고 공익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행사를 통해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학우분들의 생각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이 학생 자치기구, 즉 학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셨을 때 부정적인 견해 두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술만 많이 먹는 집단. 두 번째, 학생회비를 자기 마음대로 오남용하는 집단.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제1장 총칙 제2 목적에 보면 본회는 공과대학 전 회원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학생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전진적인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여 진취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공과대학 학생회들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하나되고 발전하는 공과대학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자치기구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움의 아래에서 학술 연구,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 학생 사회의 단결을 통한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자치기구의 목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바뀌게 인식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하면 차 한 대 뽑는다, 학생회비 내면 학생회가 다 쓴다라는 소문이 만연하게 들고 있으며 주변의 친구가 학생회 활동을 한다고 말을 하면 너네 돈 다 어디에 쓰냐, 학생회비로 회식을 얼마나 했냐, 진짜 차 한 대 뽑을 수 있냐 등 부정적인 질문을 받게 마련입니다. 무너진 관심과 신뢰를 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후보단은 이러한 학우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350 연석회의를 통해 학생회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학생회비 감사를 통해 학우분들 모두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이 떨어지며 학생들의 관심도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후보단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행사에 학우분들이 즐기는 모습을 국내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학생 자치기구가 놀기만 하는 집단이 아닌 학우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많은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반응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20시 17분 기준 15분간 기호 2번 후보단 먼저 서로 번갈아 가며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학생에 대한 무너진 신뢰에 쌓인다는 방안으로 사무국 연석회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사무국 연석회의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논의 후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국 연석회의를 통한 학생 자치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한 이유는 일단 저희가 예시로는 학생의 자치구에 대한 편입점이 낮아진 이유가 학생의 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오남용하는 집단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점점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국 연석회의 외에 다른 방향 말고 사무국 연석회의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과대학 학과 전공이 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게시되는 감사 등급을 통해 우리 학생회는 학생의 비를 이렇게 공정하게 잘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감사 준비와 사무국 연석회의 그리고 학생의 비 사용 내용 공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캠퍼스 내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팻말을 붙인다고 하셨는데 캠퍼스의 어디 쪽에 설치를 하거나 붙여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팻말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저희 만약 당선이 된다면 저희 학생의 임원들이 팻말을 들고 홍보하는 경우를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경우는 각 호간
앞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터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저희 대자보처럼 그 포스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퀄리티까지는 아니어도 네, 비슷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사, 이제 모든 소식, 예를 들자면은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장식 지선제가 구두로 올라서 오프라인으로 게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가 진행되는 따라서 그 행사에 대해서도 이제 올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은 또 학생회비 추후 납부에 관해서도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 주문위 회의록을 보면은 학생회비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에 대한 고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이제 오프라인으로 게시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홍보물에 대한 포스터를 호관 앞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참여율이 유독 낮은 그러한 행사들에 대해서만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생 자치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을 기획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봉사활동 생각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논의후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 기획이라는 말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준비하는 다 같이 즐기는 행사가 아닌 더불어 할 수 있는 헌혈, 봉사활동, 예를 들어 연탄 봉사나 농청활동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획할 수 있으면 기획하는 방향도 계획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자치기구, 예를 들어 총학생회 같은 곳에서 열린다면 이거를 홍보를 통해 학생자치기구가 뭐든지 놀기만 하고 그런 걸 준비하는 집단이 아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자치기구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로 인해 학생자치기구가 학생자치기구를 학생들에게 관심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이 학우들의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에 대한 생각인데요. 여기서 이번 후보단 분들께서는 온라인을 잘 활용하지 않는 학생자치기구에 관심이 없는 가구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참여율 저조한 행사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학우들까지 챙긴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학우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챙길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진행하는 온라인은 진행하되 오프라인을 추가한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희의 원래 계획은 참여율이 많이 낮은 행사들을 오프라인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다른 좀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참여율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정보를 담은
홍보 같은 경우는 전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비대면 방식에서 대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 시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새로운 변화 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의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변화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새로운 것이 아닌 저희가 여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없어진 문화들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다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새로운 변화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진행해서 학우분들에게 학생 자치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튜브 활성화 등 저희가 준비한 공약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도록 계획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20시 30분으로 기호 1번 후보단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양측 후보단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학생 자치 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단과대학뿐만 아니라 각 학과에서도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단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내년에 당선이 되었을 때 비대위가 많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몇몇 전공에서 비대위로 나오는 거는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생기면 저희 이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위라도 이제 의결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분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해서 같이 의견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있으셨을까요?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대위가 꼭 어떠한 서류 탈락해서 비대위가 됐건 아니면은 아예 후보자가 없어서 비대위가 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주신 대답은 후보자가 있는데 이제 서류 탈락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학 예정이라서 비대위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공과대학 학생회 측에서도 결국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예 그 한 학과에서 비대위조차도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슬로건이 함께하는 공대 그대 공존이니까 저희 일단 함께하는 공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아무도 출마자가 없어서 그 학과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저희 공대 학생회 각 이제 한 명씩 포함할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을 통해서 최대한, 그 인원이 고생을 해야겠지만 그 인원을 통해서라도 그 학과의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양후보 단관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학부 대상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분에게 우선 질문권이 부여되며 질문은 한 개당 꼬리 질문은 한 개까지 가능합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오염공학 전공 18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두 후보님께, 그러니까 두 1번, 2번 후보님께 둘 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저희 학생회가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아마 저희 선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공과대학 어떤 행정실이나 이런 아니면 공과대학 아예 그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저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학생들도 이제 자치기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지만 저희는 학교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대 에이스 페스티벌을 물론 잠깐 준비했지만 처음에는 되게 기획이 엄청났어요. 뭐 학생회 쪽에서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았고, 하지만 제가 중간쯤에 갈 때는 거의 많이 축소되고, 그런 어떤 학생회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는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약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는 물론 학생회가 이제 학교가 이제 학생회를 이제 많이 관심 안 가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과마다 또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토목과 같은 경우는 되게 교수님들도 관심이 많고 하지만 저희 기획과는 이제 교수님들도 완전히 이제 거의 손을 놓으신 상태라서 저희 행사도 안 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과는 어떻게 뭐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과대학 차원에서는 단과대라는 그런 큰 규모이기 때문에 공과대학 쪽에서는 어떻게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관심도를 좀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후보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호 2번 후보단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공과대학 학생회라는 단과대의 측면에서 일단 학장님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장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행정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행정실과 학장님을 먼저 찾아뵈고 소통이 우선시 된다 생각하고, 각 과의 교수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그 학과 이제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린다던가 한 분 한 분 찾아뵈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 학생회장직을 맡게 됐다. 나는 이제 그 정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인사를 드리는 걸 권고해서 조금 더 교수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솔직히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 각 학과 조교님들과의 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교님이 그 중간 역할직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학과 측면에서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증진되려면 저는 조교님과 가장 친분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교님과의 소통,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들을 최대한 권고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공과대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기호 2번 후보단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이제 교수님들도 또한 이제 각 학과뿐만이 아니라 공과대학에게도 관심도가 낮아지는 부분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각 학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각 학과마다 분위기가 있고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다루기에서 그 각 학과를 대표하는 우리 학생회 분들에게 기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도 이제 행정실과 공대 학장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모습으로 일단 공대 안에서의 학생 인재가 생긴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런 게 생긴다면은 저희가 공과대 행정실뿐만 아니라 이제 학장님과 얘기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포함을 해서 지속적인 이제 공대 내 개선점,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공대 행정실이 학과 공대 학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관심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밖에 국한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은 저희가 여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각 학과 학생회 분들이 학생회를 했을 때 현재는 비교과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한 학기당 1점 정도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학생회 분들이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학생회 한다고 돈 받아가고 월급 받는 거 아니고 그저 봉사를 위한 학생회일 뿐이지 뭔가 다른 걸 얻기 위한 게 학생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비교과 마일리지라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서 비교과 마일리지를 높여서 이제 학우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실 때 비교과 마일리지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일단 저희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산업공학과 1학번 주제입니다. 두 후보자분들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생 자치기구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치 기구는 결국 결국 그 속한 그 집단의 대표를 해서 나온 것이고, 그 학생 자치 기구는 그 해당 예를 들면 일단 건축공학 전공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건축공학 전공의 대표로서 자치기구를 했다면 이제 저는 저희 학우분들이 이 공부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공대 내 그러니까 학과 내에서 어떠한 불편 사항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주고 이렇듯 이제 학우분들 충분한 대학 문화생활과 그다음에 충분한 학업이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하고 그 학우분들의 의견 또한 전달을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을 통해 불편사항을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결국 학생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호 2번 후보랑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 자치기구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기구에서 이제 가장 학우들의 소식을 먼저 전해 듣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과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학생 자치기구는 저는 봉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학생 자치기구의 본질은 학우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까 예를 들어 조교님, 교수님들 위에 직원분들께도 먼저 항상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창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두분 후보님들께 꼬리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네 분 모두 다 각 학과의 회장직을 맡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게 학생들을 위해 학생자치기구가 있다라고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회장직을 하면서 학생자치기구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학우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원으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회장직을 수행할 때 행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행사를 기획을 했다. 이러한 행사는 어떠냐 먼저 물어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다 답변을 받으면 전폭적으로 수정을 할 수 없이 일부 수정을 하면서 최대한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제대로 다가갔고 그 다음에 신입생분들 또한 제가 모든 신입생분들한테 저희 학부 모든 신입생분들한테 다가갔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저희 신입생 애들한테 다가가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냐 물어보고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전공 배정이고 그 전공 배정 목표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나아갈 것이냐 해서 물어보면서 이제 거기에 같이 학생회를 하게 된다면 학생회는 무슨 일을 한다. 내 학생회가 절대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저희 재학생 친구들과 저희 신입생 친구들에게 소통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학생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복지를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거의 행사가 주가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 저희는 아프리가 됐든 그 전에 행사를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만났습니다. 학우분들과 저희 학생자치기구 임원들과 그 학우분들이 만나
더욱더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런 자리를 만나 학우분들의 행사에 참여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함으로써 학우분들은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기계의용공학 전공 1학번 김도율입니다. 저도 두 후보당 모두에게 질문이 있는데 일단 기호 1번 후보단한테는 아까 기호 2번 후보단이 이제 학우들의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오프라인 등으로 포스터 등 이런 걸로 이제 좀 더 관심도를 끌어올리려 했는데 이 기호 1번 후보단은 어떤 또 방법이 있으신지 오히려 궁금하고 이제 기호 2번 후보단은 아까 기호 1번 후보단이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뭐 학생 회비 내역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기호 2번 후보단은 어떤 또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또 돌파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2번 후보단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입견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당연히 학생회비 감사 내역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학생회비 감사 내역 온라인뿐만 아니라 SNS, 다음 카페, 오프라인 등으로 포스터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핵심 공약을 이행해서 학우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조금 낮은 자세로 학우분들의 신뢰도를 조금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점과 이런 부분을 들음으로써 학우분들과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조금의 신뢰도를 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번 후보단은 일단은 기존 홍보 방식인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유튜브 활성화를 통해 저희가 대부분 준비하던 모습이나 학우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후 온라인 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접근성 있게 우선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화학공학 전공 21학번 김다현입니다. 이번 후보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학생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설명회, 토론회 그리고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학생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학생회의 의견이 주됐고 그렇기에 조금 더 같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반 학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학생회에 속해 있지 않은 학우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공과대학 학생회실이 지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공과대학 학생회실에 갈 일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과학과 18학번 서재호입니다. 1번 후보단한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현상 등을 좀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공과대학 학생회를 하셨던 두 분에게 제가 좋아했던 책인 에드먼드 헬리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사용해 학생회란 무엇인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논의를 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보단이 생각하는 학생회는 저희 학생회가 속단 집단을 대표하고 저희 집단을 대표해서 의견을 종합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 외에는 학우들의 편한 대학생활, 풍부한 대학생활, 다채로운 대학생활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학생회가 되는 것이 학생회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꼬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회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정호부와 부후보의 개인적 측면 궁극적 목표요, 모멘트 학생의 측면 궁극적 목표, 그리고 공과대학 학우들의 우리 학생회를 통해 이 학우들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논의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 또한 지금 공과대학에서 5년 동안 지내고 있는데 그 5년에서 많은 공과대학 문화를 느끼고 행사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공과대 대학 학생회도 하고 지금 현재는 에너지 자원과 학생회식도 맡았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경험도 했고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내년에 되면 코로나 시대 학번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제가 느낀 경험과 행사 기획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 학번들에게 제가 느끼고 이제 공과대학 문화를 잘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 상황에서 결국 대두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NM 시대에서 자치기구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생각, 현재 이 주제로 오늘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건 저만의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의 행사와 저희의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일단 길을 가다가 1분에 한 번씩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많아지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일단 03호관에서만 살았으니까 03호관 들어갈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아직도 좋고, 그렇게 이제 저희 동기들과 저희 선배님들과, 물론 저희 과 선배님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부 선배님들까지도 같이 인사를 하면서 너가 누구구나, 아니면은 조만간 술 한번 사줄게, 한번 사줄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이고, 저희 모멘트가 그래서 결국 소통과
복지를 먼저 밀고 나가자고 하는 이런 이유가 결국 저와 저희 부후보 서로 얘기를 통해서 모멘트 후보단의 궁극적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공과대학 학우들이 저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궁극적 목표는 결국 저희 슬로건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슬로건은 결국 공대 학우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순간이 저희의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 슬로건을 정했고, 또 저희 슬로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하면 완성될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결국 학우들과 저희가 융합을 해서 더 큰 모멘트를 만들고 더 밝은, 더 좋은 봄 같은 그런 공과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답변 있을까요? 네, 잘 되시기 축복하시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 1학번 정호영입니다. 일단 양측 후보단 토론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행 맡아주신 공과대학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토론회 참여하신 모든 분들 박수 한번 칠까요? 후보단과 공과대학 회장님을 위해서. 모르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공개 토론회 주제가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서로 비슷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단편적인 주제였다고 생각해서 아쉬움을 느끼는데, 1번 후보단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오늘 토론회에 나온 주제 말고도 공개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후보단 의견 말씀. 네네, 그냥 그러면 편하게 상의를 말씀해 하고 주세요. 네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공대 학우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공약 설명회 때 말했었는데, 저희의 비공약 중에 하나가 공대인의 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감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냥 조그마한 대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조그마한 백향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하자니 에이스 페스티벌이랑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이 공대인의 밤이라는 걸 결국 좀 공대인만의 축제를 만들고 싶어서 이러한 단어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결국 공대 행정실, 공대 학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각 전공 학생의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리가 아닌 공대 행정실 또는 학자님에게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약이 있으니 이렇게 하고 싶으니 지금까지 제대로 되어오지 못한 이런 행사들 얼마나 어떻게 예를 들면 지원해 줄 수 있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같이 이끌어 나가자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공대 행정실 또는 학장님에게 이러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럼 그 공과대학 내에서 혹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주제나 문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의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 토론회 자리가 만약 열리게 되면 저희가 한번 학우분들에게 묻고 싶은 점은 이제 과학생회비 있잖아요. 그 과학생회비가 현재 보통 4년 기준으로 24만 원에서 25만 원인데 지금 이게 계속 매년 논란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4년 동안 25만 원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을지 아니면 4년 동안 1년씩 끊어서 6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을지. 근데 보통 이게 모든 학우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보통 단원회 회의나 공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걸로 아는데 공개 토론회 자리가 열리면 이 주제에 대한 학생, 공과에 대한 일반 학우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학세계비 주제는 꼭 얘기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토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질문 주셨으니까 그냥 저도 생각하고 있던 바가 있어서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학부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학부제가 결국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여진 학부에서 갑자기 다 찢어져서 전공 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학부제에 대해서는 좀 학우분들과 공대 또는 대학과 얘기를 해봐야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게 저희가 1학년 분들 그리고 재학생 분, 2, 3, 4학년 분들의 대상으로 이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식을 알리고 하고 있는데 1학년 분들이 생각보다 마음 편하게 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런 학부제 때문인데 지금 3개의 학과가 모여있는 학부에 대해서는 어디를 써야 될지도 감도 못 잡을 정도로 일지망은 건투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망이 통옥이라고 한다면은 이지망을 건공 가고 싶은데 이지망에 몰린 이지망을 썼다가 몰려서 3지망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어떡하지? 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신입생분들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봐야 신입생분들의 마음은 결국 본인의 학과,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로 가는 게 저희가 행사, 저희 공대 학생회, 과 학생회 이런 것보다 먼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얘기는 한 번쯤 해보고 왜 이렇게 아직도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신입생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신입생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은 한 번쯤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학부제에 대한 얘기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신입생들이 가고 싶은 과를 가기 위해 학업을 고취시키는 게 학부의 목표겠지만 그만큼 가고 싶지 않은 과가 생긴다는 게 학부의 문제점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주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19학번 이세미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 자치기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낮아지는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학생비 납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낮은 납부율로 인해서 학생 자치기구가 진행해야 할 행사들이 적어지고 있고 남은 행사들마저 퀄리티가 낮아지고 있는 게 두 후보단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생회비 금액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양 후보단 모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금액의 인상, 인하, 유지 중 양 후보단의 의견은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 구체적인 금액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후보는 상의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아짐에 따라 행사 퀄리티가 낮아지고 학생회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공존 후보단의 의견은 학생회비 인상보다는 저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회비를 인상까지 해버리면 뭐 예를 들면 행사 참가 비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5,000원과 3만 원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15,000원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회비까지 올려버리면 안 그래도 낮아졌던 납부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회비를 인상하는 방향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회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아까 기호 1번 후보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기에 얼마씩 나눠서 받는다던가 이러한 방향을 조금 더 이런 공개 토론, 이런 토론회장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학우들의 의견이 수렴돼 조금 더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후보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인상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된 이유는 현재 공과대학 학생회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 기본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MT, 연합 MT, 백향제,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야식 만찬 등이 있을 텐데요. 현재 공과대학의 학생회비 납부는 재작년은 거의 700~800만 원 정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 1학기는 600만 원 중반 정도, 그다음에 2학기는 300만 원 중반 정도 해가지고 재작년은 800만 원 정도, 작년은 800만 원 정도, 이번 연도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일단 수입이 된 걸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지금 공과대학생회도 그렇고요. 전부 다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다들 많이 주고 싶고 최대한 복지 잘 해주고 싶고 정말 완성된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다 진행함에 있어서 고정적인 지출과 고정적인 행사와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자재값 또는 대여값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 인상이 무턱대고 인상이 아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얼마 정도 사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 또한 다 계산을 해보고 어쨌든 학생회비는 저희 본과대학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학원의 의결을 통해서 모든 단과대학이 다 동일하게 금액을 걷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올리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결국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정 후보와 의견이랑 동의는 하지만 동의하고 거의 더 추가된 생각은 저도 이제 공과대 학생이라 하면서 학생회비가 얼마에 값치는지 알고 또 매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공과대학 대학 학생회비가 겹치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렌탈비나 이런 것도 있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품을 제외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비용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그런 비용을 다 제외하면 학우분들에게 더 양의 질과 많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크다 봅니다. 그 어려움이 계속 크다 보면 학생의 행사를 두 번 했게 한 번 내고 아니면 여러 번 했게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만약에 많은 논의와 협의 끝에 협의가 진행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을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외용 메카트로닉스 재료과학부 2학번 김서연입니다. 저는 기호 2번 공조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자유 발언을 하실 때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를 통한 협업 부분 피드백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결과 저희 핵심 공약의 공대 트리로 자치기구의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받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이제 한 달에 저희가 1에서 2주 정도 받을 예정이어서 그런 문제를 받아서 이번 학기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주제를 정한 후 학우분들의 신청, 수요조사를 받아서 총학생의 퍼포먼스룸을 빌리던지 적절한 장소를 대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공대 트리로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토론회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에 학생들이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회에 오기까지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 회의나 이런 것들이 모든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학생들이 결국 들어주러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학우분들과의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는 것은 학우분들 또한 표출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 학우분들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다면 당연히 시간을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참여율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적극적인 홍보랑 공약 이행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홍보랑 적극적인 공약 이행 이런 건 당연한 말이니까 근데 이런 참여율 문제로 모든 것을 참여율 안 높으니까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참여율이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저희 공과대학은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행사를 먼저 시도하고 바꿔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21시 15분인데 2분 뒤인 21시 17분까지 질문 없으실 경우 2차 공대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카트로니스 공학전공 17학번 박재환입니다. 저는 양측 후보단에게 모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그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익명 커뮤니티 시스템에서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비난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양측 후보당 분들은 익명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를 공식적인 그런 소통 창구로 인정을 하시는지 아닌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단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의 게시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후보단의 의견은 익명 게시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정말 과하게 비난을 넘어서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가서 안 좋은 여론이 생성된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검토 정도는 해볼 예정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익명 게시판을 정식 의견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 익명 게시판에 자신이 내세우는 의견에 자신이 정말 확신이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뚜렷하게 있다면 오늘 총학생회 공약 공개 토론회와 같은 자리에 와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익명의 게시판에서 정말 나쁜 이야기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의견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게시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타를 통한 학생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런 거의 결과로서 오는 신뢰도 하락을 저희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고요. 일단 이 학생의 비난이 결국 어떻게 보면 어디 학생회가 아닌 학생회 자체로 그러니까 학생회 자체로 번지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생회가 잘못했더라 하더라도 결국 에타에서는 이래서 학생회라는 주 이런 일편한적인 그런 비난을 하곤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인정하지 않는 바이며 대신 저희 학생회 임원들 중에서 에타에서 누군가를 특정을 해가지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에타가 아닌 저희 공식 SNS 또는 인스타가 될 수도 있겠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에브리타임 공과대학 게시판을 활용한다면 공과대학 게시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거기서 저희 입장문 정도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학생회가 된다면 저희 학생회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됐을 때의 경우 한이고요. 이렇게 한해서 답변하는 이유는 결국 이 하는 에 있어서 책임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 저희 학생회 친구들이 특정 단에서 욕을 먹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조사를 늘 예정입니다. 저희 공약 중에 그게 네이버 폼으로 일단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폼도 일단 그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지 않는 이상 특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된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이유가 그리고 에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에타에서 하시려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익명성이 보장된 저희가 URL을 만든 그 네이버 폼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는 에타를 인정하지 않고 저희가 당선되면 저희가 사용한 네이버 폼을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분들한테 꼬리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에브리타임도 익명이 보장되는 소통 창구고 방금 말씀해주신 공약도 익명이 보장된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왜 에브리타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런 공약을 내세우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인정하는 바는 그 네이버 폼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주소를 발행을 해가지고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소통 방식에는 카카오톡 공지방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인스타 이용을 할 예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런 비난을 어떻게 보면 비난도 될 수도 있고 비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받는 거는 에타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과대학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소통 창구를 여는 것이지 저는 공과대학 외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받을 예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가 주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것 또한 공과대학 학우들에게만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학우가 다른 데 올리면 다른 학우들도 유입이 되겠죠. 하지만 에타보다는 유입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 손으로 직접 발행한 그런 공식 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이 계실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공개 토론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토론회 준비해주신 후보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